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한참 바쁘게 일하며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저의 복수가 제대로 실현되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의 실패한 결혼은 진작에 제 손으로 끝을 냈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퇴직과 원인 모를 불임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남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그저 늦은 아이 소식을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이제 고작 3년인데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정작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를 닥달해 힘들게 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산부인과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 요즘 사람들은 굳이 애 없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사이에 애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당연히 생기면 감사하고 좋지. 근데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집착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자기도 좋지 않아?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몸 만들라고. 내가 배려하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당신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부족하면 대리라도 뛰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내. 알겠지? 저는 남편의 말이 솔직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5을 넘어가고 있었고 산부인과에서는 저에게 당장 오늘 임신을 해도 저는 고령 임산부라고 해서 우선은 남편 말대로 아이를 갖는 건 우선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횟수가 지날수록 저는 남편 눈치를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마음을 잡지 못한 남편이 40 가까이 된 나이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잘리게 되었고 1년간 재취업을 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워낙 업계가 좁다 보니 남편의 재취업은 저의 임신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양가 어른들의 고민도 깊어졌고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식당을 하자고 말했는데요. 당신이 무슨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고 식당을 하재. 그리고 그럼 우리 아이 갖는 건 포기하자는 거야?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 재고 관리해야지, 손님 상대해야지, 음식 단가 맞춰야지. 난 자신 없어. 그럼 어떡해. 이렇게 있다가는 당신 퇴직금이랑 우리 적금 부어놓은 거 다 쓰고 없어질 텐데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몰라. 어떻게 된 게 남들은 결혼하고 안정이 생겨서 일이 더 잘 된다고 하던데 난 어째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그 소리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 만나고 힘들어졌다. 뭐 그런 말이냐고.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물어. 난 당분간 좀 쉬고 싶어. 할 줄 아는 건 영업일밖에 없는데. 아, 나도 지친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든 뭘 하든 혼자 해. 아니, 사람이 원래 이렇게 무책임했어? 그래놓고 나 때문이라고? 뭘 하든 같이 살 생각을 해야 하잖아.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원래 연애할 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자들 결혼 전엔 다 그렇다고 결혼 후가 진짜라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기에 변해버린 남편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임신도 저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닥치는 대로 써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마트에서 판촉일도 했죠. 그리고 처음엔 무작정 생각했던 식당 일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도 제가 집에서 하면서 좋아했던 일이 음식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틈틈이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공부했고 2년 만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렇게 저는 식당을 차리기 위한 준비를 해갔어요. 그리고 어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할 의욕을 잃어가는 남편을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남편의 퇴직금으로 차리는 가게인 만큼 남편 명의로 작은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죠. 당신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하긴 하지만 나한테 일 시킬 생각은 하지 마. 알겠어? 여기 사장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주방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할 테니 당신은 홀에서 음식 서빙이랑 계산하고 청소도 해야지. 뭐? 사장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런 잡일을 나더러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우리 형편에 직원을 쓸 수도 없는데. 그리고 당신도 하다 보면 일도 손에 익을 거고 돈 버는 재미에 잘할 수 있어. 당신 영업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거 잘하잖아. 내가 왜 잘렸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놈의 사람 때문이잖아. 아, 몰라. 장사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자고 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카운터에는 앉아 있을게. 참 한심하죠. 나이가 몇인데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그때는 저도 참 한심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남편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점심 장사도 저녁 장사도 시원치 않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저는 식당을 시작만 하면 그래도 우리 두 식구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될 거라고 믿었던 게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식당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그 뒤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직장인들이 많이 모인 빌딩 상가라 제대로 홍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인가 싶어 전단지를 만들어 뒤늦게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그렇게 발로 뛰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식당들이 맛도 맛이지만 직장인들 주머니를 생각해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가격인데도 반찬이며 메인 음식이 꽤 잘 나왔는데, 이러니 저희 가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 가격에 그 단가는 나오지 않더군요. 무슨 요술방망이라도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지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겠다고 발을 동동거리는 저와, 반면 자기 일 아니라는 듯 카운터에서 태평하게 TV만 보는 남편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고, 그렇게 매일을 다투기만 했어요. 아니, 난 속이 타서 죽겠는데 어떻게 자기는 TV만 보고 있어?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비야? 그러게 내가 식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보증금이라도 챙기게 접어. 접자고? 그럼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 당신이 다시 어디 취직이라도 할 거냐고.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지금 나더러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는 거야? 벌 생각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소리나 하니까 그렇지. 그래놓고 나더러 애를 가지라고? 지금은 애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야. 너 말 잘했다. 만약에 우리 사이에 애가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애 생각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겠지.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널 위해서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해야 해? 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측은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많았는데 그런 마음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동네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식당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어머, 이봐요.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포자하니 새로 오픈한 식당 주인 같은데 이건 아니지.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식당 문 닫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요. 저한테는 지금 식당에 유일하게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아니, 희망이나 마나 왜 그런 소리를 여기서 하냐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염치가 있어야지. 나 이 동네에서만 20년 넘었는데 그런 내 노하우를 식당 연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신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다 손님 뺏기면 누구 손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오죽 절박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저 그냥 남편이랑 둘이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요. 욕심 없어요. 와서 일 거들라고 하면 매일 와서 일도 거들게요. 뭐든 할 테니 제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참 끈질기네. 어차피 내가 그쪽한테 뭘 알려줘도 이미 여긴 단골이 다 형성돼서 다른 업체 끌어들이지 않는 한 아줌마 가게는 힘들어요. 장사를 하려면 충분히 알아보고 덤벼야지. 그리고 이건 먼저 식당 한 사람이라 말해주는 충고인데 물가는 오르지만 여기 음식값은 못 올리는 게 여기 바닥이에요. 그 가격에 음식 단가랑 똑같은 맛 유지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어설프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요.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소금 한 바가지 뿌릴 테니 그럴 줄 알아요. 그 동네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된다는 식당 주인분은 참 무섭고 냉정했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주인분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절박한 저는 그 뒤로 매일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소금 바가지를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각오했죠. 그렇게 보름 넘게 매일 그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처음엔 저를 내쫓기 바빴던 사장님도 이내 지쳤는지 돈 내고 점심을 먹겠다는 저를 말리지 않았고 저는 그곳에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종류별로 먹어보며 그저 감탄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은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리 노하우를 배운다고 해도 이 가격의 이 맛은 죽었다 깨도 못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데 무슨 용기로 덜컥 식당을 차렸는지 그제야 저의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왜 밥 먹다가 울어요? 나 참, 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네요. 사장님, 음식이 전부 다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죄송해요. 알아주니 고맙기는 한데, 그래서 식당 접으려고요? 글쎄요. 하루하루 손해를 보는 실정인데 문 닫는 것도 손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뭐래요? 오가다가 보니까 식당에 남편도 있던데? 그 사람은 제 탓만 해요.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자고 한 거라서요. 내일 새벽 5시에 나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내가 다른 건 못 해주고 식재료 거래하는 곳은 알려줄게요. 다른 곳보다는 재료도 신선하고 쌀 테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아요. 그거 보면 단가 맞춰서 음식 합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이거 저 주셔도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음식 맛까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 가끔 자리 없어서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업체 손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그쪽에 가라고 말할 테니 나 망신당하지 않게 잘해요. 알겠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아직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은혜. 됐고 나 이렇게 사람 도와준 거 처음이니까 후회 안 하게 잘해요. 예전에 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절실했던 저의 마음이 사장님을 움직이게 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은 저에게 로또 1등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장님이 알려준 식재료 거래처와 장부는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다른 식당과 차별적인 영업으로 배달을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규모가 있는 공장 같은 곳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밥집 같은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도시락이나 출근길에 빵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을 사간다는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은 것이 그 이유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둘이 식당을 운영하는 저희 가게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배달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는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정색을 하며 싫다고 하더군요. 보자보자니까 이젠 배달까지 하라고? 미쳤어? 그러다 오토바이 타다 사고라도 나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배달 직원을 뽑든가. 그것도 아니면 대행 불러. 나도 그러면 좋지.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 인건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 정말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손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우습게만 보이겠어? 한심하다고.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빼.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살면서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입 밖에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이 꽤 충격이었는지 그동안 잘만 떠들다가 멍하니 저만 쳐다봤는데 제가 주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울자 그제야 남편은 마지못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예상은 맞아떨어졌고 초반에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점심 배달을 해준 업체들이 줄줄이 저희 식당과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음식 맛이 좋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며 이런 식당이 그동안 간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평일은 거의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하느라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주방 직원, 홀 직원을 각각 한 명씩을 뽑게 되었고 식당은 제가 꿈꾸던 대로 나날이 매출이 올라가더군요. 그렇게 오로지 식당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7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작지만 저희 식당은 저에게 도움을 준 사장님이 식당 다음으로 잘 되는 가게가 되었고 돈도 제법 벌어 빚도 갚고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면서 보람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고 전부터 조금씩 눈에 거슬렸던 남편의 행동이 결국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에란씨,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좀 쉬어요. 내가 커피도 타왔어요. 프림 둘, 설탕 둘 맞죠? 아직 점심때 되려면 멀었는데 뭘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요. 내가 사장인데 안 그래도 돼요. 어차피 음식은 주방에서 하는 거니까. 에이, 사장님은 참. 저 그러다 사모님한테 걸리면 또 혼나요. 저번에도 주신 커피 마시다가 얼마나 혼났다고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안 되겠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은 직원이 왕인 것도 모르나? 하기사, 주구장창 음식만 만드는 무식한 여자가 뭘 알겠어요. 아유, 내 신세야. 사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봐도 사장님이 좀 아깝기는 해요. 어쩌다가 사모님 같은 억척스런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봐도 너무 매력 없는데. 그러게요. 내 눈이 삐었죠. 이렇게 예쁜 에란씨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장님도 참, 지금 저 꼬시는 거예요? 꼬시면 넘어오긴 하고요. 그럼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꼬시지. 그리고 우리 집 마누라가 하는 소리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사장인데 지가 뭐라고 우리 에란씨한테 그래? 정말요? 그럼 저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제가 받는 월급 갖고서는 너무 빠듯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러다간 월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에이, 그럼 안 되지. 내가 당장 오늘부터 월급 올려줄 테니까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아요. 얼마가 필요해? 나한테 말만 해. 나 돈 많은 거 알지? 정말 한심해서 제 귀가 다 썩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곧장 양손 무겁게 장을 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자 문제의 직원인 에란 씨가 제 눈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논다. 점심때 맞추려면 얼마나 바쁜데 지금 둘이 뭐해? 그리고 내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월급을 올려줘? 에란 씨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올려주려면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님 월급을 올려줘야지. 에란 씨, 내가 전에도 경고했죠? 여긴 술집이 아니고 식당이에요. 꼬리를 치려면
다른 데 가서 해요. 난 지금 당장 에란 씨가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사장님, 사모님 좀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나만 믿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에란 씨한테 술집 가서 꼬리치라고 해. 잊었나 본데 여기 명의는 내 거야. 내가 사장이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그렇게 발 동동거리면서 같이 하자고. 당신이 사장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자고 할 땐 딴소리 하더니 이젠 돈 좀 버니까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제발 염치 좀 챙겨라. 마누라 새벽부터 고생하는데 사장이고 남편이라는 당신은 맨날 뭐 하는데? 카운터에서 돈이나 받고 종업원이랑 바람필 국민아 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둘 다 내 가게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알아서 해. 알겠어? 에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넘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종업원이었어요. 옷차림도 화장도 첫인상이 참 별로였는데 이혼하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받아준 것이 이렇게 제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에란 씨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식당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에란 씨가 그만둔 뒤 남편은 사장인 자기 체면을 구겼다며 더 이상 식당에 나가지 않을 테니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애도 아니고 유치해서 알았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남편 체면 살려주려고 식당이며 아파트, 자동차까지 죄다 남편 명의로 해줬는데 그거 믿고 나대는 것 같아서 명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워낙 하루 24시간이 바빴던 저는 남편과 에란 씨의 부재로 더욱 정신이 없었고 직원을 뽑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 2명을 더 뽑고 나서 좀 여유가 찾아오나 싶더니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이제 여기 안 나오겠다며. 내가 가만히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왔다. 이 식당이 잘 되는 게 당신은 전부 당신 덕인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나는 뭐 놀았어? 놀았잖아. 당신이 뭘 했는데 사사건건 내가 하자는 건 전부 싫다고 하면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TV만 봤잖아. 이거 왜 이래? 내가 배달했잖아. 오토바이 운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이 가게 목숨 걸고 살렸다고. 뭐? 뭘 걸어? 정말 말을 말자. 어차피 에란 씨 여기 그만뒀고 사람도 새로 뽑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젊은 여자는 뽑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만 당신이 나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 내 가게잖아. 잊었어? 내 퇴직금으로 차린 내 가게.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나는 이제부터 에란이랑 새 인생 살 거니까. 결국 둘이 작정을 하고 날 내보내겠다는 거야? 웃기고 있어. 내가 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꾸렸는데? 법대로 해. 난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리고 에란 씨도 그래. 다 늙은 유부남 꼬셔서 팔자 고칠 생각인가 본데 내가 둘이 쌍으로 엿먹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도 봐. 무능한 당신 믿고 여기 나타나지도 않잖아? 누가 무능해. 그리고 우리 에란이가 뭐가 무서워서 내 뒤에 숨어? 에란아, 들어와. 얘기 다 끝났어. 그리고 인사해. 새 안주인이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에란이는 카운터에서 편하게 앉아있어. 홀몸도 아닌데 무리하면 절대 안 되지. 누군 몇 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되는 임신을 우리 에란이는 한 달 만에 애를 가졌다고. 오빠, 창피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 나가면 음식은 누가 해요? 무슨 걱정이야. 주방 이모님 있는데. 우리 에란이는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내 앞으로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거 알지? 내가 빨리 정리해서 우리 에란이 정식 사모님 만들어줄 테니까 오빠만 믿어. 자, 들었지? 그러니까 억척스럽고 애도 못 가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꺼져. 저는 남편의 독한 말보다 에란 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에란 씨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꼴 좋다는 듯 쳐다보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는 이성줄을 놓고 말았어요.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든 식당을 제 손으로 때려 부셔버린 건 물론이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남편을 봐줄 수 없어서 남편 얼굴에도 한껏 손을 올려붙였죠. 그리고 그런 남편과 노란한 그 여자도 가만둘 수 없어 있는 힘껏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러자 남편 눈이 돌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임신한 사람한테 어디 감히 손을 대?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안 미치면 그게 사람이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내가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봐들! 이 여자 이제 우리 식당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밖으로 끌어내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내일부터 우리 식당에 오지 않는 걸로 알 테니 그렇게 알고. 남편은 제 손으로 뽑은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듯 말했어요. 그러자 난처한 듯 직원들이 눈치를 살폈고 결국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니 이내 저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억울하다 못해 실성한 듯 미친 사람처럼 웃고 말았고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예전 저에게 도움을 줬던 사장님이 한 걸음에 뛰어와 저를 일으키며 식당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남편에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셨어요. 감사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모든 걸 뺏기고 긴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제 몫은 챙겨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법도 완전한 저의 편은 아니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거의 저 혼자 벌다시피 했는데 법으론 명의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1억을 남편에게 받았어요. 저는 다 필요 없고 그 식당만이라도 넘겨받길 원했는데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식당을 내어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시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는데요. 모든 것이 저에겐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저와는 무관하게 계속 식당 운영을 이어갔고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이 저 대신 복수를 하겠다며 소개해준 식자재 업체에 물건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이 언제 그쪽 사장과 친분을 쌓았는지 그쪽에서 자기 장사하는 건데 그럴 수 없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저의 이혼에 충격을 받은 친정 부모님은 병원 신세까지 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그렇게 궁지에 몰리니 나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던 저는 길을 잃고 1년 넘게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방황했는데요. 머릿속에 오로지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던 제 자신이 불쌍했어요. 어차피 행복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 이제라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조금 일어나려고 힘을 내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저를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기 잘 지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래서 뭐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니? 다 뺏어놓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엄청 고민하다 힘들게 왔어. 그게 말이지 우리 식당이 요즘 좀 곤란해졌어. 자기가 식당을 나가고 주방 이모님이 나랑 일 안 한다고 바로 그만두셨거든. 그래서 음식 맛이 변했다고 말이 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면서 운영을 했었거든. 근데 업체들이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애란이가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갓난애기도 있는데 수입이 줄게 생겼으니 불안한가 봐. 그래서 뭐 본론이 뭔데? 그게 있잖아. 당신이 우리 식당 주방일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애란이 보는 거 힘들면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할게. 어차피 애 보느라 식당에 나오지도 않아.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정말 웃긴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식당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같은데 내가 왜?
원래 알긴 했지만 당신 참 뻔뻔하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안 돌면 그런 말을 나한테 해? 내가 그래 월급 많이 주면 할게 라고 말할 것 같았니? 막말로 자기도 지금 힘들잖아. 당신도 벌고 나도 벌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윈윈 같은 소리 하네. 꺼져.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 사람이 참 간사하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전에 없던 의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고, 저는 고민 끝에 할 줄 아는 건 음식 만드는 일뿐이라 이번엔 한식이 아닌 양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 저를 쓰려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간절한 저의 마음이 저의 살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뜻밖의 인연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만큼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그걸 좋게 본 제 또래의 오너 셰프님이 저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남자라면 치를 떨었던 저는 알면서도 셰프님의 마음을 외면했고, 나중엔 서로 껄끄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기회를 틈타 제가 겪은 최악의 결혼 생활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자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한 번 당한 배신이 트라우마가 되어 더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제 말을 모두 들은 셰프님은 그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예전처럼 저를 똑같이 대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셰프님이 먼저 퇴근 후 재료 손질과 음식 만드는 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했던 순간이라 저도 모르게 툭 하고 어떤 말이 나갔는데, 그 말이 불러온 파장은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저기 셰프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처음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할 때 저 왜 뽑아주셨어요? 다른 가게들은 제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간절해 보였어요. 그리고 명선 씨가 참 일을 좋아하는 사람같이 보였고요. 제가 이래봬도 사람을 잘 봐요. 아,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언젠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저에겐 차고 넘치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은 참 이상하네요. 원래 명선 씨가 말이 잘 없는데. 아, 죄송해요. 고맙고 또 죄송해서 그만. 말이 나온 김에 나도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배신당했다고 했죠? 나도 그랬어요. 이 레스토랑 전에 가게를 같이 했는데 젊은 셰프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다 뺏기고 버려지듯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명선 씨 기분 아주 잘 알아요. 정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이젠 명선 씨가 유일하겠네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세요? 좋아하니까요. 명선 씨가 남자는 질색이라고 해서 더는 손 내밀 수 없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자유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줏대가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게 저는 머리와 가슴이 다르게 살았어요. 자꾸만 셰프님에게 가는 마음을 아닌 척하고 일을 했는데 결국 정신이 딴 데 팔려 그런지 칼에 손이 베이는 사고를 치고 말았고, 음식하는 사람이 칼에 손 베이는 일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알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쯤 넋이 나가서 저를 찾는 셰프님을 보고 더는 이 남자를 밀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었어요. 비밀로 연애를 이어가는데 이게 참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남자친구인 셰프에게 음식 대접을 받을 때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죠. 그렇게 2년의 비밀 연애 끝에 저와 셰프님은 인생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된 셰프님에겐 안타깝게도 가족이 미국에 사는 할머니뿐이셨는데요. 남편이 행복하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며 저에게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저희 부모님도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집은 물론이고 건물까지 있는 꽤 재력가였고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부담스럽다며 도망갈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얼떨떨한 그 기분은 도무지 숨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확실한 건 그 돈은 남편이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재력이 아닌 성실함에 또 한 번 반했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이 남편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저희 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남편과 있었던 억울함도 보상받듯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복수 생각도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5년이 흐르면서 저와 남편은 늦은 나이였지만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저는 기다리던 아이 소식에 남편의 권유로 당분간은 일을 쉬고 태교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가 없다고 오랜만에 찾은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비참하게 짓밟은 전 남편이었는데 지금의 저의 남편이 일을 하는 레스토랑 건물의 청소를 맡은 인력업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자기야, 몸도 힘든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심해서. 나도 주방에서 일하면 안 돼? 에이,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잖아. 주방은 절대 안 돼. 그럼 나 다른 거라도 할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뭐야, 자기는 그냥 존재만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정말 몰라? 근데 청소하시는 분 바뀌었네? 먼저 해주시던 분이 퇴직하게 되셨나봐. 연세도 있으셔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지. 저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럭저럭 일은 잘하셔. 순간 저는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래도 저의 등장과 예상치 못한 저의 모습에 많이 놀란 듯 입이 떡 벌어져서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데 이내 자기 꼴이 창피했는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남편이 챙겨주는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란 사람은 초라한 청소부 옷차림에 마대자루를 쥐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요, 너무 황급하게 도망을 가서인지 전 남편은 그만 자기가 들고 있는 마대자루를 밟아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바로 앞이 계단이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르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남편과 저는 황당하게도 전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그 사람의 가족인 상간녀 에란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말하지 않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전 남편의 정체를 알리게 됐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 사이 아직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달려온 에란 씨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군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전 남편이 청소일을 할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라 저희 건물 청소일을 맡기게 됐네요. 피차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할 테니 제가 업체의 말에 근무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골절에 의심된다고 하니 한동안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가자 자기야. 홀몸도 아닌데 자기도 오늘 너무 무리했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오랜만이에요, 에란씨. 그 애가 그때 뱃속에 그 애인가 봐요. 나는 보다시피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으니까. 부디 저 사람이랑 행복하길 바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놀리는 거예요?
보자하니 남자 잘 만나서 신세 고친 것 같은데 잘난 척 그만해요. 누군 저런 남자 만나고 싶어 만났나? 아, 짜증나. 왜요? 그렇게 좋다고 다 뺏어갈 땐 언제고. 아무튼 그땐 나도 참 분하고 억울했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 기꺼이 데려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정말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그 아이, 저 사람 아이 맞긴 하죠. 난 여태 내가 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최근에 알아서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이만 가볼게요. 며칠 동안은 일하긴 힘들다고 하는데 옆에서 간호 잘해줘요. 저는 그렇게 보란듯이 말하고 남편이 기다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뭘 하느라 늦었냐고 묻긴 했지만 서로 이야기로 풀 것이 있어 그랬다고 하니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내내 저의 손을 꼭 잡아줬는데 이런 말 정말 웃기는 거 알지만 저도 남편도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원래도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더욱 발전해서 남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고요. 비록 태교 때문에 일을 놓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남편과 나란히 레스토랑 하는 꿈을 갖게 됐는데요. 출산 후 예쁜 딸아이를 낳은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육아는 물론 레시피 개발 등을 비롯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 나이 50을 넘기면서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주방일이라는 게 때론 위험도 따르는 일이라 전쟁을 방불케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요리를 손님에게 내갈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저를 계속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예쁜 딸을 낳고 지금은 한식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파스타를 만들다니 그저 신기하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제 인생을 기적처럼 바꿔준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것에 새삼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간절히 바라건대 늦게 만난 저의 운명과 제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젠 다시 만날 일이 없길 바라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모르는 지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엔 인과응보가 따르는 법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인연들과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